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일상생활의 심리학 강의를 맡은 김경미입니다. 제가 사실 방송국 생활을 방송 원고 쓰면서 작가 일을 20년이 넘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강의를 카메라 앞에서 하려고 하니 제가 굉장히 좀 떨리네요.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실수가 있더라도 지금은 바야흐로 20세기부터 심리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매일 심리학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들 서점 가보면 심리학에 관한 정말 많은 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다시피 하고 영화도 심리학을 소재로 한 영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에는 그 심리학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그대로 등장을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기초적인 심리 얘기들, 가령 혈액형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어떤 가벼운 심리 얘기들은 혈액형이라든지 혈액형으로 성격을 안다든지 아니면 별점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데 아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거는 그 심리학에 있어서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대중적으로 바뀐 심리학들이고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의 심리학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을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사실은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 일을 오래 했고 시를 오래 썼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심리학자에 버금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학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 마음을 아는 건데 우리가 늘 자기 마음이라는 거는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방송 일을 하면서 심리학에 관한 코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심리학 서적을 읽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러면서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은 됐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가령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심리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을 얘기할 때 일상적으로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H2O가 먹고 싶다, H2O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은 전문적이고 보다 학문적이고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궁금해지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분명히 하는데 저희가 왜 그런 심리로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리학이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얘기들보다는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학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지는 것을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게시판 같은 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보다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 첫 강의니까 제가 간단히 강의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수업 방법 보시면 영상 강의와 그 다음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심리적으로 힘든 것들, 어떤 꼭 극복했으면 좋겠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하나 정도씩 여러분들이 생각해 뒀다가 제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올려달라고 할 때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인 변화가 이 강의를 듣는 동안 맨 끝강의에서 그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중에 한 번 정도는
유명한 사람들, 이제 제가 여기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겠지만 뭐 마릴린 monroe라든지 안데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도 저희가 약간씩 분석을 심리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레포트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 한두 사람 정도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소제목들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제가 그 행복한 심리학을 택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심리학 서적들에 관한 요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면 그 해당되는 책을 찾아보시면 그 궁금증을 또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할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는 출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레포트하고 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글을 잘 올리는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견 같은 거를 올리는 그런 참여도를 또 보겠고요. 중간고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평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저희 그 강의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심리학에 대한 학문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 역사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일상적이고 저희가 보통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궁금함들 그런 것들을 푸는 어떤 일상 심리학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중국집이나 아니면 피자집에서 쿠폰 주죠. 한번 먹고 나면 그런 쿠폰을 꼬박꼬박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그거 모으느니 그냥 귀찮다라는 생각에 모으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 심리에도 분명히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거기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아내들이 가령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 사실 남편이 집에 오니까 이제 기쁘고 반갑고 이래야 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시간이 아내들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약간 딴 때보다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의 중간에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듣고 또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일상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인간의 그 어떤 정말 인간이라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 표현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얻는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심화된 연구 그런 사례들을 또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시 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콤플렉스도 사실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 이런 어떤 조금 더 일상생활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얘기들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주제는 제가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4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집,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뜻밖의. 그래서 부모, 그 다음에 저희 그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또 사랑과 결혼,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보다 사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자신의 얘기를 담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사례들을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해서 그 사례들을 같이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공부를 적용해서 노력을 해서 극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심리학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심리학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익혀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심리학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보자면 사실 심리학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인류가 생겼을 때 뭐 사냥을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의사를 소통할 때 분명히 그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또 사냥을 나가고 채집을 하고 과일 채집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 테니까 사실 심리 역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오랜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이 어떤 본격적인 별도의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한 것은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학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철학에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전한 것은 19세기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현대 심리학의 구체적인 출발점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독일의 실험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페이너의 책 정신물리학의 기초, 이것을 심리학의 시초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독일의 생리학 의사였던 비렐름 분투의 라이프치히 대학 최초의 심리 실험실 자체를 이것을 심리학의 최초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최근에는 이 두 번째 실험 심리실의 어떤 설립을 심리학의 시초로 보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심리학이 철학에서 분리돼서 보다 본격적인 독립적인 어떤 학문으로 발전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을 계속 해나갔는데요. 그 발전 단계를 보면 첫째는 이제 구조주의, 구성주의라는 심리학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것은 분투에 의해서 시작된 현대 심리학의 출발점입니다. 그 한 개인의 경험 등에서 비롯된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마음의 어떤 구성 요소들로 그 사람의 인간 심리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것, 그것이 마음에 어떤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런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구성 요소들로서 그 사람의 사람 전체, 심리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것이 구조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학은 인간 심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주관한다라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한 것이 기능주의 심리학입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은 다윈의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서 시작된 초기 심리학입니다. 마음의 구성 요소보다는 마음의 어떤 활동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억 활동이나 성격 이런 어떤 그 추가적인 요소들이 덧보태진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었던 게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편향된 분석 기준이라든지 지나치게 기능성을 강조한 심리 그 분석으로 역시 한계가 있어서 다시 또 다른 심리학에 의해서 극복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파블로프의 그 조건반사의 영향을 받아서 왓슨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학적인 심리학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심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과 반응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말 그대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은 행동과 무관한 심리 상태에서는 전부 그것은 그 사람의 심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어떨 때 저희가 행동을 할 때는 사실 본인이 꼭 행동하는 것만이 다는 아닌 마음과 행동이 또 따로 갈 때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발전한 심리학이 형태주의 심리학입니다. 일명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독일 심리학자인 베르트하이머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란 것은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가령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눈, 코, 입을 다 따로 보는, 물론 그 어떤 시간 간격으로 따로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받는 인상이라든지 저희가 받는 생각은, 반응은 그 사람의 얼굴 전체를 보는,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라는 것은 부분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그 사람의 눈, 코, 입, 그 각자의 별도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그 사람의 얼굴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규정할 수 있듯이, 그렇게 저희가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 전체라는 건 또 다른 어떤 자기만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형태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주의 심리학은 또 전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막연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막연한 걸, 심리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라는 개념의 막연함 때문에 이 역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인간의 심리를 좌우한다는 일종의 정신분석이죠. 프로이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주의를 바탕으로 한 심리학 등 굉장히 많은 심리학의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현대 들어서 이제 심리학이 굉장히 그 다갈래로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거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초기 심리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는 이 정도로만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학이 요즘은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듯이 발달심리학이라든지 교육심리학, 사회심리학에서부터 뭐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아심리학,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요즘은 심리학이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학이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심리학이 도입되어서 대학의 심리학과가 개설되고 심리학회가 창립된 것은 1960년대 무렵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그 길지 않은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무렵에 초기 심리학과 졸업생들이 주로 일한 것은 그런 분야는 병원과 법원 두 군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연구 대상과 목표가 사실은 그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심리를 가진 범죄인들 같은 뭔가 좀 일반인들은 아닌 특수한 심리를 가진 특수 이상 심리자들을 연구하는데 주로 집중이 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정신과라든지 정신 분석학을 저희가 대하는 느낌이랑 어떤 이상 심리자들을 연구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심리학도 처음엔 도입이 됐었던 건데요. 이제는 20-30년, 한 10년 전부터는 저희가 경제적인 여유와 시대적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하면서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을 활용해야 될 분야, 그런 상황, 그런 때도 많아지면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가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심리학을 저희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늘 어떤 저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학을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게 저희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심리학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저는 그 심리학 학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첫 강의라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강의에는 저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여러분들이 심리학이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시작됐고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또 타인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을 잘 알자는 것. 나 자신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잘 알고 인간을 잘 알면서 저희 일상생활을 보다 부드럽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계기를 삼자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첫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